이야기는 철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철학이 뭐 정의는 워낙 다양하고 저도 철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게 말씀드리지는 어렵겠지만 간단하게 철학은 답하는 거예요. 묻고 답하는 거. 하나의 간단한 예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먹과 찍먹파가 있을 거예요. 그죠?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 먹는지 혹은 찍어 먹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너는 부먹이니 찍먹이니 하죠? 네, 부먹.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왜 부먹이시죠?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탕수육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묻고 답할 수 있으면 그것은 철학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죠? 어떤 옷을 좋아하세요? 물어봤을 때 답할 수 있다든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할 수 있다든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답할 수 있다든지, 다 철학이 있는 거죠. 각자만의. 그리고 영역별로 철학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에서 철학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지금까지 그냥 지나온 것이죠. 바로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자기한테 격하게 던져보는 것을 사춘기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사춘기에 겪는 어떤 그런 모든 감정적, 신체적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난 대체 뭘 해야 되지? 나는 뭘 잘하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다 거쳐야 되는데 희한하게 요즘 들어 우리나라에 이런 사춘기가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 아이들이 착해져서요? 아닙니다. 생각할 자유를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원에 가고 피 터지는 경쟁, 시험만 보다 보니까 그런 거 고민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걸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부모님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철학해야 되는 부분, 이 아이가 누구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일 겁니다. 정말 멋진 부모님들이 두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 시험 훌륭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훌륭한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이죠. 그죠? 다시 돌아가서 철학이란 것은 결국 질문하고 답해야 되는데 나에 대한 철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둥이 없기 때문이죠. 방향성을 모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물어도 답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을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나에 대한 어떤 철학이 부족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주체성을 잃는 겁니다. 주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정도인데 내가 주체적으로 활동한다 혹은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이 안 되고 주체성이 없어지면 남의 일을 해준 거고 남의 말을 들은 거고 남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 겁니다. 행복할까요? 인간은 이런 행동들, 이런 당하는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조종당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자아를 잃고 방황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은 이제 서울대 교수님, 김원 교수님이라고 서양 철학사를 주로 연구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께서 세 가지 질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처음에 드렸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재미가 있는가,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가죠. 자, 보통의 경우, 우리 대다수의 경우의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세 번째 질문에만 포커싱을 많이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의무죠. 그런데 이것의 주체성은 저에게 없습니다. 거의 없죠. 조금은 있을 수 있어도 결국은 누군가 원한 걸 나에게 얘기했거나 누군가 원할 것 같은 것을 제가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내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든 겁니다. 재미도 없고요. 재미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주체성이에요. 혹은 자기결정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내 제어가 잘 됐다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일을 하기 싫어하죠. 우리가 이것을 동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조차 해보지 않으면 당연히 얻을 수 없겠죠. 변화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중에 언제 하시죠? 시간을 갖고 나는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혈액형에 대해서 유사과학을 믿게 된 이유, 그리고 요즘에 MBTI가 굉장히 핫한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나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순기능이 뭐냐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이런 것을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스스로는 인지하고 있지만 이것을 정리해서 말을 한다거나 뭐 상대방에게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어려워합니다. 근데 질문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했을 때 손 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니면 실제로 질문을 하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선 그래왔어요. 손 들면 이상한 애죠. 뭐 지금은 아닐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떠난 지가 오래되었고 실제로 대학교에서 이제 석사 생활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래도 이제 질문을 하는 학사 이제 아이들이 생겼구나, 많구나,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실제로 토론도 진행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제 때는 토론이라고 하면 거의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하는 사람 따로, 듣는 사람 따로 나누어졌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철학하는 것이 거의 다 중요한 능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으나 실제로 우리는 이제 지금 당장 던져야 되는 질문들에 놓여 있는 거죠. 시간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자기소개서 말고요,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것을 재미있어 하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하는지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실수를 한다거나 내 장단점을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해주고 포용해 줄 겁니다. 그게 회사란 곳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공동체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표들이 모여서 같이 이루며 사는데 내가 이 일은 잘하니까 이 일을 해주고 더 잘하니까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거고 내가 못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채워서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라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살아야 우리는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하나 이상, 하나 더하기 하나가 2 혹은 3, 4 이게 건강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온전해지시려면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자신의 삶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비어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기대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나 혹은 원치 않는 오해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온전해지세요. 그리고 온전해지려면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G.O.D 노래를 좋아하는 길이라는 곡이 있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을 최근에 장기하가 던졌죠. 네, 부럽지가 않고 이 길이 내 길인지 아니까 가는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그냥 내 길이 되는 거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재밌는 거지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 버리는 순간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스포 당한 거잖아요. 난 이미 빵점인 거예요. 스스로 빵점짜리 만들지 마시고 스스로 논리와 철학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